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거를 시원하게 밝혀줄 분들이 나왔는데요. 민경욱 대표님과 허병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대표님이야 뭐 부정선거의 알파와 오메가니까 특별히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허병기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민 대표님이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존경하는 허병기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생물공학과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데요. 네. 그 40년 동안 이 학자 생활을 하고 또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실물 이 과학 세계 또 이 실험실에 아니면 그 교수 연구실에서의 생활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이 이과 계통 통계나 뭐 이런 것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네. CSI라고 하죠. 맞나요? CSI는 과학 CSI 예, 헷갈렸습니다. SCI급 논문을 70여 편 지금까지 쓰신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학자십니다. 예, 그 한 말씀으로 놀라시네요. 그래, 예, 아시죠? 예, 그거 하나 쓰기가 어려운 걸 그럼요. 그렇게 쓰셨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방산 업계에서도 그 개발에 참여하셨던 그런 학자시고요.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의 바로 옆 지역구 미추홀구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보고 아무리 해도 이건 학자적 양심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눈에 걸리는 몇 가지 숫자를 보고 계속 파고 들어가셔서 3년 반 동안, 지금 3년 반 동안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어서 이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히는 책을 이 세상에 이제 선보여 주시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 우리 그렇게 대표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처음에 4.15 선거 때 그 직전에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어요? 아니면 4.15 선거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전엔 잘 몰랐죠. 그러셨군요. 근데 예. 그때 저도 이제 밤 늦게까지 그 민주당사의 분위기, 이제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 분위기 텔레비 보고 보고, 언제? 예. 그리고 처음에는 미통당이 많이 이기다가 그다음에 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침통한 그런 생각으로 잤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인가 민경욱 우리 저 의원께서 100대 39 그 이야기 이제 나오면서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이제 학문적으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본 거군요. 100대 39라는 게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져서 사전 투표 표 분석이 어떻게 됐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저의 사전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는데 옆에 있는 후보 봤더니 또 100대 39, 다른 후보를 봤더니 100대 39, 세 명이 100대 39라는 걸 저는 딱 보고 기자적 촉감으로 이건 이상하다. 촉수로 이상하다고 딱 이거는 만든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죠. 그걸 들으신 겁니다. 그 학자로서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때부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교수님은 통계적으로만 이상하다고 이렇게 밝히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서버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꿰뚫어 보신 겁니까? 근데 부정선거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그 계획대로 실현 과정이 있고, 그다음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그 선관위에서 통계 시스템이라고 발표된 그게 어쨌든 점검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점검물에서 나타나는 부정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규명하는데,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어떤 거든지 규명한다든지 판단을 내릴 때는 항상 거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내가 이 사람이 뭐가 부정이다, 이건 범죄인이다 그러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헌법이나 법률에 해당하는 툴, 기준적인 말하자면 진리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야지. 예. 아 이거 선거 부정이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분석 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확률식 통계, 즉 공리 통계식,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배우는 연립 방정식, 이걸 가지고 이걸 이 선거판의 결과를 분석해서 이건 부정이다 이렇게 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누구라고 뭐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야, 민주당 애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선거를 많이 투표하러 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를 많이 투표하러 가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지 이상한 거 아니다. 우리의 특수성을 모르고 월턴 미베인 교수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반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학자적인 거, 네. 공학적인 면에서 뭐 미사일도 하고 화력발전소도 설계하고 뭐 태양 집도 설계하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민 의원님 그 마지막 공판할 때 가보고 저 그 대법관 앞에서 제가 여기 와서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기한 세계가 다 있다는 거가. 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부정이라는 걸 재판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막 하나 딱 예를 들어보자. 민 의원님 선거구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그 선거인 투표한 사람이 1,700이었는데 1900. 1900 이었는데 1974. 예. 1,000명이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200표인가 300표가 무효가 나왔어요. 279표가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관리하는 그 관리자 도장 찍는 사람이 와서 나는 이런 걸 찍은 적도 없고 이거 본 없다. 적도 없고 보관 받은 적도 없고 항의 받은 적도 없다. 항의 받은 적도 없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걸 재판을 할 때 제 입장에서 보면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1,000표가 나왔다. 그것도 이건 무효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표 가까이가 무효표 나왔다. 이거 무효다. 그다음에 일장기 투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거 내가 안 찍었다. 그래도 무효라는 선거를 할 텐데 그 외에 수많은 선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거가 난 좀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서- 그러던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공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하사한 이야기가 이 수많은 선거인데 이거 와봤더니 말로 싸우더라.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선관위의 위원장이라든지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다 그러면 이 털없이 문제 선관위에서부터 발단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불러서 여기 와서 재판할 게 아니라 오케이, 요 원고 쪽, 피고 쪽 하고 그다음에 학자 또 다른 객관적인 사람 모여서 그걸 다 해서 이걸 검증하고 분석을 해갖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선거를 공정하게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선관위 책임인데 이거 왜 재판을 하느냐? 제가 이제 뭐 재판하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지금 우리 박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던데 내가 예전에 강북구청장 그 재판에 증인으로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선관위에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전은 민주당이 이거다 그러면 거기는 자료가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자료를 가지고 이걸 증명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선관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 봐라 우리가 다 봤대 사전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이대가 어떤 거고 이걸 다 분석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거지. 이건 원고가 할 일이 아니다. 근데 저보고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학술적으로 이게 당일 관내 관외가 같은 표본이라는 걸 나는 학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아주 원고 측에서는 부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있다. 피고 측에서는 부정이 아니라고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원래 이 우기기만 하는 거야. 피고의 책임인데 말로 하지 마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말로 너무 떠는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당신이 물적으로 증명을 하든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론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증명해봐라. 그럼 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원고 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해봐라. 증명이 그 자료 많은데 왜 증명을 못하느냐? 저는 증명할 수 있다는. 제가 한 말씀 거들자면 지금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과 당일 투표를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 집단이 다른 집단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대수의 법칙이라든가 이 모집단 표본 이런 이론에 따르면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을 혹은 강서구청이라고 그러죠. 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강서구에 일단 사시고요. 다음에 그 강서구에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다음에 지금 진교훈이나 김태우 같이 누가 나와서 거기에서 되려고 노력하는지 그 사람 얼굴도 봤고 얘기도 들어봤고 이 자료도 봤고 다음에 평판도 다 듣고 그런 공통점을 지니는 하나의 모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여기서 한두 명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한 게 아니고 이만큼 한 반쯤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전 투표를 했다면 충분히 표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큰 표본이 나왔을 땐 이 모집단의 성격과 특성과 수렴한다, 똑같다, 비슷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완전히 그게 통계의 기본 원칙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 사람들만 나갔다. 민주당 사람들이 화성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저 서울에 어디 뭐 다른 데서 간 건지 충청도에서 온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요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비밀지령 E- 무한대 승 이게 이제 요번에 두 분이 쓰신 거 아닙니까? 허병기 교수님하고 민경욱 대표님이 지으신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상식선에서 보면 왜 호남 지역의 사람들은 서울 49개 지역, 경기 59개 지역, 전국 253개 지역에서 누가 명령해요. 군인같이 명령을 해가지고 너 몇 프로가 사전에 관내에 가서 몇 프로 사전 투표하고 관내에 가서 몇 프로 투표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253개 선거구에서 다 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주 상식선에서 이게 뭐냐 한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면 오케이 동원해서 가든지 성향이 맞는데 253개국 49개에서 같은 경향으로 일어났다. 근데 그거 이제 첫째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제가 증명해 보겠다는 그 아주 극명한 그 징표 중에 하나가 724페이지에 보면요. 이 민경욱 의원 이 책에 724페이지. 724페이지가 보면 민경욱 의원 그 선거구에서 발표된 선거니 발표 자료를 갖고 분석하면 5가지 특징이 딱 나옵니다. 패턴이. 뭡니까? 이게 패턴이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민경욱 후보의 관내, 관외 그 득표수의 비가 100대 39. 그다음에 그 민주당도 100대 39. 정의당도 100대 39. 또 표본의 크기도 100대 39. 왜 나오느냐? 그게 이제 특성 그 패턴 첫째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민경욱 후보가 내가 10,000표를 전체를 얻었다. 그럼 10,000표를 가지고 당일 얻은 득표수를 나누고요. 관내 득표수를 나누고 관외 득표수를 나누면 어떤 비가 나오냐 여기 들여다보면 뭐 민경욱 후보인 경우에는 당일이 68%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관내가 22% 나와요. 그다음에 관외가 한 9% 나옵니다. 근데 이정민 후보도 어떻게 나오냐? 68, 22, 9%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게 당일 관내 그다음에 선거구가 하나의 모집단이고요. 득표율이 관내 득표율, 당일 득표율, 선거구 득표율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들어가 보면 그냥 수없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 이제 뭐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뭐 부정선거라는 거는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에 의심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 83만 명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흥분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책의 의미는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집대성을 이제 학술적으로 그냥 뭐 우리 이봉규 같이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여기 각종 데이터와 분석 툴을 여기 다 넣었다는 거죠. 그건 이 책의 민경욱 대표님 이제 앞으로 이게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은 뭐 아주 뭐 너무 두꺼워요? 빈틈없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이게? 예, 이래서 이거는 수학자들이라든가 우리들이 읽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소장을 꼭 해야 되는 게 뭐 영원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부정선거를 밝힌 정말 1부터 끝까지 다 밝힌 그런 이제 책이고 이 책 한 권으로 어떤 학문 분야가 만들어졌냐 하면 부정선거를 가리는 부정선거학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학문이죠. 새로운 학문이 개척된 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베인 교수도 그분도 아니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싸울 때 숫자를 툭 집어넣더니 며칠 만에 하락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논문이 세상에 나왔죠. 논문을 3번이나 바꾸면서 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부정선거의 예다.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이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여기 이 788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 교수님이 쓰신 전체 이번 4.15를 보는 조망하는 교수님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지금 다른 데서 뭐 저쪽이 180석 얻고 163석을 얻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일 투표에서 실제로는 125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127석을 얻어서 이겼다. 이 당일 투표에서는 선거구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2석을 이겼다. 그리고 40석을 도둑 맞았다. 40석 도둑 맞은 것을 여기 딱 보면 지상욱 의원, 민경욱, 전희경 또 뭐 등등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전체의 어느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도둑 맞은 게 도둑 다 맞은 나오는군요. 그게 바로 나오고요. 지금 누가 가짜 국회의원인 척하고 앉아 있는지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5개로 주요 수법은 3가지입니다. 표 얹기, 표 버리기, 표 바꾸기 요 3가지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사용되고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난 작업을 하신 건데 방대한 양만큼이나 이게 하나의 말하는 부정선거의 뭐 기본 교과서 같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뭐 검찰에서 뭐 좀 나중에 조사도 하겠지만 부정선거를 딱 밝힐 수 있는 통계로 이거 이상하니까 부정선거야. 뭐가 또 뭐 일장기 투표지 이상하니까 부정선거야 해도 선관이고 법원이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제가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훌륭한 책을 말씀드렸죠. 77세 되신 노학자분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모두 갈아 넣어서 만든 이 역작을 국회의원 40명에게 제가 이제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동훈 장관께도 보내고 뭐 청와대도 보내면 대통령실에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앞뒤로 읽게 되면 아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로 진지한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이제 우리가 촉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 맞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이 두께만큼의 진지함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까이는 지금 총선 앞에 두고 치른 선거 하나 있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것도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말씀을 해주시는 오늘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선거가 있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또 이만한 페이퍼를 쓰고 계시거든요. 강서구청 선거도 확신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거는 이제 또 뭐 이제 논문이 나올 예정입니까? 그건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요. 쓰고 있군요. 한 3분의 2는 서서 이제 민 의원이랑 이제 토론을 했고요. 근데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이제 이게 선거가 만약 이제 현재대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번에 보면 당일 투표에도 부정을 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다. 그럼 다음에 당일 투표에도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이제 찾아진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다 사전 투표를 그렇죠. 했었는데. 사전 투표인데 요번에는 그냥 이 분석에 의하면 학문적 분석에 의하면 당일 투표에도 한 10,000표 정도가 부정을 했는 걸로 네. 계산이 돼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선관위가 관내만 하게 되면 첫 표가 나니까 다음에는 당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표가 안 난다. 학술적으로 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아이고, 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꾸 이 사람들도 발전해 가니까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다음 선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가 했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강북구청장 네. 재판하는데 정인으로 한 2주 전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이게 부정이라는 거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학자적인 측면에 보면요. 이게 토론회 장에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강북구청장 그때 그 부장판사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이걸 증거로 채택해서 정인으로 갔거든요. 가서 설명을 하니까 판사가 납득이 갑니다. 네. 근데 이걸 놓고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 안 합니다. 네. 근데 학술적인 토론이 나오고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토론하면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다. 그 아까 민 의원 오면서 혹시 이걸 가지고 고발이 된다 그러면 땡큐죠. 땡큐죠. 그렇죠. 세계의 재판이 될 거다. 네. 그렇죠. 땡큐죠. 왜 그러냐면 바깥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걸 가지고 재판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도 많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게 고발이 돼서 오케이 재판이 가게 되면 진짜 세계적인 재판이 되고 해결하는 길 하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말을 아끼고 싶은데요. 만약 이게 이 박사님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수사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답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요. 아까 민 의원님 증거 자료를 갖고 대도 안 해도 부정합니다. 근데 그걸 돌파하는 그 비법, 그러니까 전략은 제 생각에 만약 제가 거꾸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 대통령이다. 그럼 저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런 생각. 어떤 방법이에요? 말해도 됩니다. 맛만 보여주시죠.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예. 근데 아니 그걸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선거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안 하면요. 5개월 후에는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날짜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면요. 예. 재판 아무리 해봐야 판사 제 대법원이 가기는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 대통령이다. 예. 이게 방송 나가기 좀 네, 말씀하시죠. 예. 대통령이다 그러면요. 아주 간단한 그게 뭡니까 그게? 행정력 동원인데 예. 경찰력 동원해서요. 그 부정이 일어나는 데가 보면 예를 들면 사전 관리 투표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하고 그다음에 개표할 때 예를 들면 개수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뭐 조작 뭐 해킹 가는 건 또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점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 투표한 다음에 3일 동안 관리할 때 보면 그게 무슨 뭐 안전센터 뭐 했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동으로 오케이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나 차관이 가서 3일 동안 지키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수기 돌아갈 때 그걸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러면요. 이게 전자개표기 말하는 거죠. 네네. 쟤네들이 얘기하는 전자개표 분류기. 네. 그 동영상 촬영하고 사전 투표 3일 동안을 경찰이든지 객관적인 사람이 쫓아다니면요. 그 관리 상태가 쫓아다니면 그럼 다 밝혀집니다. 근데 그 행정력을 대통령이 과연 동원할 것이냐. 의지가 있다면 동원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동원해갖고 3일을 지키고요. 그 사전 투표 관내 투표하는 걸 하는 걸 관리를 경찰관이 하라는. 네. 저희가요. 그 지난 4.15 총선 끝난 다음에
그 저 구리 선관이에요. 그 전작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 선관이 8대가 거기 있었어요. 구리 선관이.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이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령을 했었어요. 거기 못 나가게. 거기가 마침 그 건물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은 복도로 나와야 되는데 복도에서 우리가 완전 점령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나갔어요. 그게 못 나가다가 근데 그게 8대가 증거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우리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잠깐 보여줄 테니 그리고서 이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까스로 합의해가지고 잠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리선관위에 있는 직원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인식 못하고 상부의 명령으로만 야 이거 나와야 되니까 나오기 전에 잠깐 보여준다고 그러고 나와라니까 얘는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깐 보여주는데 살짝 열었는데 이걸 안동데일리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IBM의 그 회로도를 설계한 벤자민 윌킨슨 교수가 있었어요. 윌킨슨 박사가 거기 있었는데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게 요번에 국정원에서 말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선관위에서 얘기할 땐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분류기다. 외부에서의 그 통신은 할 수 없는 분류기다 했는데 그때 그 회로도를 딱 화면에 띄워놓고 확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이 윌킨슨 박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부하고 통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칩 이름을 대는데 그 칩이 내장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그대로 또 나온 거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민경욱 대표서부터 우리들이 얘기한 게 이번에 국정원에서 하나같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거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하나를 뭐 하자면 그걸 열어보고 열어보자 네. 하고 제의해서 들어갔던 게 저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셨죠. 네, 저하고 윌커슨 박사하고 조슈아. 네, 조슈아하고 조슈아하고 그래서 사진은 저하고 조슈아가 찍었어요. 아. 윌커슨 박사도 봤고 그런데 그거를 잠시 동안 하고 막 닫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막 싸우고 막 손으로 가리고 그러는데 몇 개를 우리가 얻었죠. 근데 윌커슨 박사도 이걸 보시더니 너무 빨리 하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사진을 보고는 사진 판독을 했죠. 그 이제 크게 확대해 보니까 그 써 있거든요. 뭐 자일링스가 뭐 해가지고 그런 번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그 이제 우리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그 왜 행정력을 그러니까 우리 수사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 책에 들여다보면 아까 그 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책에 보면 부정이 3가지 방법입니다. 네. 좀 넓게 하면 5가지 방법인데요. 네, 그거는 저 책을 보시면 되고요. 네. 아니 그냥 제가 아까 그 왜 이제 그 말을 조금만 붙이면 부정이 일어나는 게 아까 그 전자 그 통신을 통해서 분류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신권 다발 같이 들어가는 그거 그 부정이 일어나는 게 또 큽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또 표를 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력이 있는 경찰관이 가서 지키게 되면 그게 갈 수 없다. 얻는 게 훨씬 큽니다. 이게 이제 전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원래 우리가 예측한 대로 통계적 공의에 맞는 결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셔서 이번 내년 4월 총선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길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가.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31.5점의 엉망인 시스템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비밀 지령 이거 E- 무한대 이런 책까지 나왔고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고 백서도 나왔고 국민의 38점 몇 %가 부정선거라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보다 수치가 높아요. 높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여론조사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보다도 부정선거 여론인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시하고 이런 거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위시로 한 검찰 이거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자, 이 책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이 앞으로 역사를 뒤집을 것 같습니다. 허봉기 교수와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